자, 그럼 시작할게요. 그 녹화 강의는 다 보셨더라고요. 근데 어제 둘이 보는 시간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10시 48분? 잘 하셨어요. 일단, 어, 저희가 중간고사 때 그, 제가 이제 어디 어디 좀 공부를 하라고 좀 찍어줄 거거든요. 엄청 뭐 부담되진 않을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레터럴 다이나믹스 유도한다거나, 뭐 이렇게 특정 부분을 제가 몇 개 좀 찍어줄 테니까, 공부할 만한 부분을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기말 때는 제가 그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씩 할 건데 개인 프로젝트를 그래서 차량 제어랑 관련 있는 주제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되도록 이제 본인 학위 연구랑 좀 연관을 시켜가지고 주제를 하나 잡으세요. 그 한 그러니까 반 학기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주제를 찾아주시고 그 제가 저희 랩에서 쓰는 이제 카심이라는 그 차량 시뮬레이션 툴이 있어요. 또 그거를 이제 현장 학생한테도 이제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걸로 이제 본인 연구 주제에 맞는 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제 제어나 뭐 자율주행에 관련된 어떤 기법을 좀 적용해보고 이제 밸리데이션 하는 그런 걸 좀 주제로 잡으면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롱기튜디널 다이나믹스 컨트롤 쪽을 이제 끝냈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제 좀 더 어려운 이제 레터럴 다이나믹스 이제 횡방향 쪽입니다. 횡방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량 모션을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차량 CG에 질량 중심의 좌표를 박죠. 그죠? X, Y, Z 방향을 받고 차량 진행 방향을 이제 X 방향이고 이게 이제 롱기튜디널 방향, Y 방향이 이제 레터럴 방향이에요. 그죠? 선회를 할 때. 그리고 Z 방향은 보통 이제 서스펜션 쪽이나 이제 위아래 이렇게 차량이 흔들리는 그런 걸 볼 때 이제 Z 방향을 보는 부분이고 저희는 주로 이제 종방향이나 횡방향 쪽을 이제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모션은 이제 그 방향으로의 병진, 트랜슬레이셔널 운동과 회전 운동 있죠? 그죠? 그래서 X축을 엄지손가락으로 놓고 오른손을 감싸면 이제 롤 운동이 묘사가 되고 Y축을 엄지를 놓고 오른손을 감싸면 이제 피칭 운동 그리고 Z 방향을 감싸서 어, 이제 계산하는 게 요 모션인데 이제 횡방향 모션에서는 요 모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차가 얼마나 돌아갔냐, 덜 돌아갔냐,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 한 번 더 좀 리마인드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좌표를 잡고 이제 해석을 한다. 요게 이제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선의 성능은 여기 레터럴 다이나믹스. 요 Y 방향을 잡아서 FY라는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얘가 이제 이렇게 돕니다. 그 도는 모션을 어떻게 묘사를 할 거냐. 자, 그 종방향 같은 경우에는 종방향은 좀 더 간단한데 이렇게 이제 차량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얘 차량을 어떤 리지드 바디 또는 이제 매스라고 놓고 얘의 모션을 해석을 하죠. 그래서 어떠한 힘에 의해서 X 방향으로 힘이 나오는가. 그죠? X 방향으로 모션이 생기는가. 그래서 이 X 방향 모션의 힘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어, 뭐죠? 어떤 힘이죠? 얘를 앞으로 가게 하는 힘이 타이어 힘, 그죠? 엔진 힘이라고 하면 안 되고 타이어 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방향도 이 종방향 타이어 힘에 의해서 얘가 가고 멈추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다른 저항 텀들은 좀 부가적인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올 건데 횡방향도 타이어 힘에 의해서 얘가 돌아요. FY라는 게 있어요. FY라는 게 이제 나온다. 이런 거를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방향 타이어 힘이 어떻게 생겼냐? 타이어 힘을 우리가 묘사를 해야 되는데 제어를 하려면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여기 얘가 fx고 이제 슬립 레이쇼를 우리가 람다라고 하죠. 종방향 쪽만 봤을 때. 그래서 슬립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얘가 어, 구동력, 양수의 경우에는 이 구동력이 줄어들고 음수의 경우에는 제동력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서 슬립에 따라서 어떤 특정 슬립에서 얘가 어, 제동력과 견인력이 좋아지더라. 그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FX 람다 커브라고 하는데 FX 람다 커브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어디 피크가 있고 그리고 람다가 너무 커지면 얘는 이제 줄어든다. 힘이 줄어든다. 이런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뒤에서 나오는데 이 fx 대신에 여기에 fy를 넣고 람다 대신에 알파라는 횡슬립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나오는데 이렇게 넣었을 때도 이러한 개형을 띄어요. 얘도 fy를 따질 때도. 그래서 fy를 횡력을 제어하든 종방향 힘을 제어하든 슬립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타이어 슬립을. 그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요 커브를 내가 모델링 하고 싶으면 저희가 이제 타이어에 대해서도 한 클래스를 할 건데 음, 이런 이제 이런 논리니어 모양을 묘사할 수 있는 모델을 써야 돼요. 그죠? 주로 이제 어떤 실험적인 수식에 의한 식을 쓰는데 물리적인 식이 아니라 근데 적어도 이 선형 영역 그죠? 요 저슬립 공간 선형 영역에서는 물리적인 식을 도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일정한 영역은 기울기에 해당하는 어떤 변수를 정의를 해서 슬립과 힘의 관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모델을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그래서 종방향의 경우에도 있겠고 횡방향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알아주시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레터럴 다이내믹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표를 잡을 때 여기 이제 차량이 있어요. 차량 셰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얘 모션을 이제 묘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좌표계를 하나 잡아요. 라지 XY. 그죠? 요 XY 평면 고정된 지구에 고정된 어 이제 얼스 좌표계라고도 하는데 이너셜 프레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라지 XYZ로 이렇게 고정된 좌표를 하나 잡고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차량 CG에 제가 좌표 하나 박으라고 했죠? 그죠? 차량 CG에 하나 잡아서 스몰 XYZ로 표현되는 좌표를 하나 잡아. 근데 얘는 차량의 이제 막 움직임이나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차량의 어, 롱기튜디널 방향을 X로 두고 그럼 자동으로 좌표가 따라 움직이는 거죠. Y가 이제 YZ가 이제 따라서 픽셀에서 차량의 픽셀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차량들의 모션을 묘사하는 이제 물리량들을 정의해 보자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제 기억을 할게. 차량의 헤딩 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차량이 향하는 그게 이제 저희가 풋사이라고 표현을 해요. 풋사이. 그죠? 헤딩 앵글은 계속 바뀌죠. 내가 스티어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헤딩 앵글은 계속 바뀌어. 그래서 하나 기억을 할게. 이제 이 헤딩 앵글이 바뀌는 건 뭐냐면 요 모션이죠. 요 모션. 그죠? 요 모션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레이시라는 물리량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IMU 센서 뭐 이런 거 들어봤을 텐데 요의 앵글이 바뀌는 그 속도 걔가 이제 요 레이시예요. 근데 걔를 저희가 보통 감마라고 표기를 해요. 우리 표기에서 감마라고 표기를 하고 얘가 이제 풋사이 다시 됩니다. 그죠? 요 관계를 항상 생각해 주시고 여기 이제 베타라는 것도 있어요. 사이드 아까 얘기했던 횡슬립 각인데 베타. 요거를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 좀 큰 그림에서 좀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다이나믹스 이제 이 동력학입니다. 동력학. 그래서 동력학을 크게 두 종류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공학에서 얘기하는 동력학뿐만 아니라 어, 1학년 때 배웠던 그 기초 물리, 그죠? 물리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키네마틱스라는 게 있고 키넥틱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조금 구분해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이제 역학, 뭐 기계과는 이제 4대 역학 이런 게 있지만 물리도 사실 이 역학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어떤 힘을 받고 있는 물체, 바디를 예, 이제 거동이나 변형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체역학에서는 변형을 다루고 동력학이나 물리에서는 움직임을 다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임을 볼 거니까. 그래서 정력학이 있고 스태틱스라고 하고요. 동력학, 우리가 다이나믹스라고 하죠. 근데 스태틱스는 뭐냐면
우리가 동력학은 F는 MA예요. 단순히 얘기하면. 근데 스태틱스는 뭐냐면 모든 합력의 힘들의 합이 0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뭐 토목공학이나 아니면 우리 고체역학에서 다루는 애들 있죠. 이제 가만히 멈춰 있는데 힘을 받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부하를 계속 받고 있는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정력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동력학은 F는 MA로 묘사를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 차량도 이런 애들이니까 우리가 이걸 다룰 거고 키네마틱스랑 키네틱스의 차이는 뭐냐면 힘이 관여하냐 안 관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F는 MA로 수식으로 따지는 힘이 관여된 그 학문은 키네틱스라고 합니다. 키네틱스. 그 키네마틱스는 정확히 얘기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포지션이 되고 이렇게 이제 힘이 하지 않고 그 모션을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각도라던가 속도라던가 위치라던가 이런 물리량을 가지고 이제 관계를 따지는 게 키네마틱스다. 그 키네틱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힘이 관련돼 있는 뭐 토크라던가 힘이 작용을 해서 모션이 바뀌는 요걸 다루는 게 키네틱스다. 그죠? 그래서 요 둘을 구분을 해서 지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간단한 거 이제 우리가 휠 이제 조향각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1번은 키네마틱스로 이제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휠 스티어링 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휠 스티어링 앵글. 얘는 뭐냐면 스티어링 앵글은 알죠? 뭔지. 스티어링 휠 앵글. 요거는 이제 운전대 돌리는 각도예요. 근데 운전대를 돌렸을 때 어, 차량 바퀴가 돌아가는 각도랑 운전대가 돌아가는 각도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차량 바퀴가 돌아간 각도가 휠 스티어링 앵글이에요. 휠 조향각.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델타 O랑 델타 I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우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 우회전 하고 있으니까 이너 휠이 있고 아우터 휠이 있어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이너 휠이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이 이제 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I라고 하고 아우터는 델타 O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 휠 조향각이 델타 O, 라이트 휠 조향각이 델타 I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키네마틱스는 기하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턴을 하면 뭐가 있냐면 순간적인 이 회전 반지름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인스탄테니어스 라디우스라고 해서 요게 CG로부터 순간적인 회전 반지름이 있다. 그죠? 요게 이제 개념이 있죠. 우리가 측정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곡률 반지름을 재기도 하는데 내 차에 회전했을 때 회전 반경 요게 또 이제 내 거동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내 차의 길이가 있어요. 이거 L, 라지 L. 이거 휠 베이스라고 하죠. 휠 간의 간격. 그리고 LW, 내 이제 뒤에서 봤을 때 폭이 있고 이 R이라는 값은 수백 미터의 값이 나오는 값이에요. 엄청 큰 값이에요. R. 그러니까 L은 이제 휠 베이스니까 뭐 길어야 4, 5미터. 그죠? 그래서 어, R이 L이나 LW보다 매우 크다. 요걸 지금 가정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델타 O. 내가 델타 O를 기하학적으로 요 그림을 보고 여기 뭐 R이나 L이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걸로 델타 O를 내가 표현을 하고 싶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럼 델타 O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요 이 턴 센터가 뭐냐면 이 각 바퀴의 수직에게 수직으로 잡아서 이렇게 수직으로 잡아서 이, 이 수직인 선들을 다 이은 거죠. 그죠? 수직인 선들을 이어서 이렇게 하나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하나 해볼게요. 여기 델타 O 쪽을 봤을 때 여기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여. 그렇죠?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그러면 이게 지금 90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게 이제 90도이기 때문에 얘는 90 마이너스 델타 O가 돼요. 그죠? 90 마이너스 델타 O. 여기가 90 마이너스 델타 O고 그래서 여기가 델타 O가 돼요. 여기가 델타 O가 된다. 그죠? 기하학적으로. 그러면 이 델타 O를 이 삼각형에서 이 큰 삼각형에서 얘를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걔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밑에 써보면 탄젠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델타 O 각도는 탄젠트 델타 O는 이 큰 알에다가 라지 알에다가 요 여기 휠 폭의 반 정도 더해주는 거죠. 2분의 LW 그다음에 여기 L 휠 베이스 L이 된다. 그죠? 요 삼각형에서 탄젠트로 구한 거야. 요 큰 삼각형에서 어 여기서 이제 참고로 요 R이랑 자, 요 라지 R이랑 요 R이랑 좀 달라요. 사실은. 그죠? 얘랑 다른데 R은 사실 수백 미터를 호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호가가 아니라 이제 수백 미터가 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R이나 이 R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뭐 바뀌어봤자 뭐 좀 몇 센치, 몇십 센치, 뭐 몇 미터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델타 O를 구하려면 역탄젠트를 쓰면 되죠. 그래서 역탄젠트 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조향각이 작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니까 휠 스티어 앵글은 좀 작아요. 여기 그냥 스티어링 앵글보다 그죠? 그냥 스티어링 앵글은 막 두 바퀴도 돌리고 하는데 그래서 델타 O나 델타 I가 굉장히 작다. 델타 I가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을 하면 수학적으로 그러면 어떤 가정을 쓸 수 있냐면 탄젠트 델타 O는 델타 O에 가까워지죠.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어, 탄젠트가 이 안에 그러니까 탄젠트를 뺄 수가 있는 거. 탄젠트 델타 I는 델타 I랑 같다.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하죠. 사인 세타를 세타로 이제 보듯이. 그래서 그 이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역탄젠트를 벗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 델타 I에 대해서도 이 앞바퀴에 대해서도 우리 앞바퀴도 이렇게 삼각형을 잡아가지고 이 큰 각도가 이제 델타 I가 되는 거예요. 그죠? 델타 I랑 델타 O 중에 뭐가 크죠? 델타 I가 크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조형각이 이게 더 크게 설계가 돼 있어요. 기계적으로. 어.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델타 I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델타 I는 뒤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유도를 해보시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차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그죠? 내 차의 폭이 LW고 휠베이스가 L인데 그 현재 회전 방향이 고정돼 있다고 하면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슬립 없이 조향되어야 되는 각도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죠? 이 키네마틱스로. 자,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씩 다 따라해 보시고 뒤에 제가 답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한 번씩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커만 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에커만 앵글. 그래서 에커만 앵글이라는 거 뭐냐면 이 차량의 조향 특성을 하나로 이렇게 딱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조향 특성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얘가 좌우 바퀴가 있기 때문에 델타 I랑 델타 O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따질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이렇게 중앙에 어떤 똑같은 바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정의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중간에 하나 바퀴를 그리고 얘의 조향각은 델타 O랑 델타 I의 중간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얘를 이제 그냥 델타라고 뒀을 때 얘가 이제 에커만 앵글인데 요거를 한번 또 기하학적으로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CG를 통과하는 삼각형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 얘가 얘를 델타라고 했을 때 이 델타는 몇일까요? 아까 앞에서 구한 그 원리에 의해서. 어, 맞아요. 그게 이제 에커만 앵글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R로 가정만 하면 이 아래를 밑변을 이 R은 수백 미터이기 때문에 어, 이제 같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에커만 앵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게 이제 간단한 식으로 이 차의 조향 특성을 나타낸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회전 반경이 결정되면 내 차의 길이랑 에커만 앵글이 관련이 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모션들을 수학적으로 계속 기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루하지만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네마틱스는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키네틱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전거 모델입니다. 자전거 모델. 얘는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많이 활용이 돼요. 자전거 모델. 그래서 아까 이제 에커만 앵글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바퀴가 4개인데 얘를 가운데 바퀴가 하나씩 달린 자전거로 보자는 자전거. 자전거로 봐도 이제 횡방향 모션은 충분히 묘사가 가능하고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심플리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제어 입장에서는 심플리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전거 모델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정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지금은 저희는 조향을 할 때 앞바퀴가 돌아가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는 다 앞바퀴가 돌아가요. 뒷바퀴가 돌아가는 차도 있는데 앞바퀴가 돌아가는 걸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무슨 말이죠? 롤 다이나믹스를 무시한다. 롤은 뭐냐면 어, X 방향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는 거. 다마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 그죠? 그게 이제 롤 다이나믹스예요. 근데 이 자전거 모델을 묘사를 하면 롤 다이나믹스를 묘사를 안 하겠다는 거. 왜냐하면 바퀴가 하나밖에 없고 좌우가 뒤뚱뒤뚱 거리는 건 묘사를 안 하겠다. 그죠? 그 동시에 원래 우리가 이제 선회를 하면 이제 좌우 웨이트 시프팅도 일어나죠. 다이나믹 적으로 했을 때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몸이. 그래서 그런 거는 무시를 하겠다. 웨이트 시프팅은. 그다음에 휠은 그냥 비클 센터 라인에 CG를 하는 그 센터 라인에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이렇게 이제 어, 바퀴가 앞바퀴 뒷바퀴가 있는 이 레터럴 다이나믹스 바이스클 모델로 묘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물리량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들을 조금 몇 개 정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후륜 조향이 아니라 프론트 스티어링 앵글이에요. 그래서 델타 F라고 합니다. 휠 입장에서의 스티어링 앵글. 그 다음에 CG가 있고 CG에서의 속도가 있어요. 그죠? 차량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VX가 있고 VY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차량이 계속 그냥 앞쪽으로만 갈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이제 VX, 뭐 차량 속도도 VX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차량 클러스터에 표시되는 속도도 몇 킬로미터다, 몇 킬로미터 퍼 아워다. 근데 실제로는 요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선회를 해. 그러면 이러한 코너링 라인을 따라서 내가 선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몇 초 후에 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 차가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리고 얘가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차의 모션을 보면 뭐가 바뀌었냐면 지금 이 큰 좌표에서 봤을 때 여기 저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큰 좌표에서 봤을 때 X 좌표가 바뀌었고 그죠? CG가 바뀐 거 보면 X 좌표가 바뀌었고 Y 좌표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이 VY 성분이 있었다는 거야. 그죠? X가 바뀌고 Y가 바뀌었다는 거는 VY 성분이 있었다고, VX 성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거기다가 하나 더, 하나 더, 요게 되게 중요한데, 내 차가 지금 이렇게 돌아갔죠. 보세요. 내 차가 원래 요렇게 돼 있지 않고, 차가 이렇게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 모션도 있는 거야. VX, VY가 있고, 그래서 VX, VY만 있으면 차가 돌아간 건 묘사를 못 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간 것도 이렇게 감마라는 어떤 요레이시라는 값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선회를 할 때, 일반적인 선회를 할 때.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레터럴 다이나믹스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모션. 얘가 얼마나 돌아갔냐.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 그거는 이제 요 모션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헤딩 앵글이 이제 풋사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요 앵글이랑 같은 말이 되는 거였고요. 얼마나 차가 돌아갔냐? 이 얼스 프레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요 감마는 요 레이시인데 풋사이의 다시다. 그 다음에 사이드 슬립 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드 슬립 앵글. 저희가 VY가 있다는 건 뭐냐면 차가 옆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 나도 모르게. 그건 뭐냐면 옆으로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어느 조금이라도. 그래서 얼마나 차가 미끄러졌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드리프트 시키면, 그죠? 드리프트라는 거 알죠? 이제 막 브레이크 밟아서 차를 돌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갖다 놓는다거나 이게 드리프트거든요. 그럼 그 상황은 뭐냐면 VY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드 슬립이 엄청 커지고 슬립이 엄청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 슬립 앵글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VX분의 VY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슬립 앵글, CG에서의 사이드 슬립 앵글이 바디 사이드 슬립 앵글, 베타라고 하고요. 근데 이 휠에서의 사이드 슬립 앵글도 따로따로 있어. 왜냐면 이 차량이 CG를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요가 생겼다가 하니까 이 타이어만 봤을 때는 휠 사이드 슬립 앵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걔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 요거까지 좀 자세히 하고 뒤쪽은 조금 빨리 할 건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알파 R이라고 합니다. 뒷바퀴만 볼게요. 뒷바퀴. 뒷바퀴만 보면 이제 뒷바퀴니까 R이라고 붙여주는데 VXR 성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VYR 성분이 있어요. 그죠? 이게 바퀴만 봤을 때. 얘도 이제 미끄러질 거니까. 그리고 앞바퀴를 봤을 때도 VXF 성분이 있고 VX, VYF 성분이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 차는 어, 이 롱기튜디널 방향만 봤을 때 얘가 그냥 다 붙어서 똑같이 한 몸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X 방향만 봤을 때.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냐면 VX나 VXF랑 VXR은 같다라는 가정을 해요. 그죠? 근데 그 대신에 뭐가 다르냐면 Y 속도는 다 달라요. 내가 지금 어, 차가 자체 회전을 하잖아요.
차가 자체 회전을 순간순간 계속 하기 때문에 이 VYF 성분이 이 회전량에 따라서 자체 회전 요 레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죠? 그거를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게 이제 분모가 이제 V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VY를 기준으로 표현을 할 건데 VY는 뭐냐면 CG에서의 속도, Y방의 속도예요. CG에서의. 근데 여기 지금 감마가 표시가 돼 있어요. 감마가. 그러니까 내 차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모션을 표시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을 때, 여 CG를 중심으로, 자, 지금 화면 보세요. CG를 중심으로 이렇게 차가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VY랑 VYR을 비교했을 때 VYR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지지. 왜냐면 얘만 봤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뒤가 이렇게 탁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게 어, 요 텀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어, R 오메가 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회전 운동을 따질 때 우리가 오메가가 있고 거기다 R을 곱하면 선속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감마가 이제 오메가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CG를 중심으로 차가 자체 회전하는 어떤 속도를 갖고 있는데, LR이라는 그 요 길이만큼 이제 선속도가 생기잖아요. 그죠? LR에다가 감마를 곱하면 여기서의 선속도가 나오죠. 요 CG를 중심으로 의 선속도. 그만큼 줄어든다. 됐죠? 그리고 이제 VX분의 VY가 베타니까 이제 베타를 이렇게 빼서 생각을 하자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써준다. 자, 근데 앞바퀴는 어, 앞바퀴를 봤을 때는 얘는 이제 앞바퀴는 VY가 더 커지죠. 그죠? 뒷바퀴는 줄어들고 VY는 커져. 그래서 그거를 요런 거를 다 중간고사에 내려고 하는 거니까 요런 유도하는 거 한 번씩 지금 수업 시간에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티어링 앵글의 효과를 또 써줘야 돼요. 그죠? 얘가 이제 스티어링을 빨리 돌리면 이게 성분이 바뀌니까 VXF, VXY, VXF, VYF 성분이 이 스티어링에도 영향을 준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거를 역시 베타를 빼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앞바퀴는 이 스티어링 앵글 성분이 이렇게 이제 빼진다. 그죠? 지금 우리가 델타 F를 이 왼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얘가 얼마나 돌아갔냐가 얘가 이제 미끄러지는 정도랑 각도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표현을 일단 생각을 해주고 횡슬릭각이 이제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횡슬릭각을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바디 횡슬릭각이 베타고 앞바퀴 뒷바퀴 휠 횡슬릭각이 알파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좀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갈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이 얼스 좌표 이렇게 고정된 좌표계가 있어요. 그죠? 여기 라지 XY의 고정된 좌표계가 있고 그 다음 장. 그래서 이 자전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모션을 만들어내면서 여기 뭐 베타도 있고 뭐 속도 벡터도 있고 이제 델타 F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 이 속도 V라고 되어 있는 속도를 이 얼스 좌표계 기준으로 묘사를 한다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헤딩 앵글이 요거고 베타가 요거니까 X 성분과 Y 성분을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라지 Y, XY
이렇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 속도 성분과 Y 방향 속도 성분을 그냥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지금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할 수가 있다. 키네마틱스로 이렇게 간단히 봐주시고 살짝 중요한 건 요거요. 요 부분이에요. 어, 우리가 이게 이제 일반 물리에도 나오는데 어떤 이제 고정된 좌표계에서 파티클이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고정된 좌표에서 파티클이 운동을 하면 걔의 움직임은 x, y, z 벡터로 그냥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단위 벡터를 우리가 보통 i 벡터, j 벡터, k 벡터로 놓고 x, y, z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위치 벡터를. 그러면 이 속도 성분을 수식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단순히 시간에 대해서 미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고정이 돼 있고 얘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가. 그러면 이게 좌표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얘를 그냥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벡터를 달아주면 걔가 속도 성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벡터로. 그리고 가속도의 경우에도 그냥 두 번씩 미분을 해주면 돼요. 가속도의 경우에도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요 상황이랑 이제 뒤에 나오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 걔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이제 I 벡터, J 벡터, K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상황이에요. 얘가 이제 이게 고정이 돼 있잖아요, 좌표가. 근데 이제 뒤에는 요 I 벡터 얘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dx dt를 하고 di dt를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죠? 요런 무슨 상황인지 좀 한번 예측을 해주고 그래서 로테이팅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자 여기 쉬운 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강체가 나와요. 강체. 방금 파티클이었어요. 파티클. 그래서 강체에서의 속도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요거를 좀 리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평면 운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차량을 볼 때 얘는 사실 3차원인데 근데 이제 날지는 않으니까 날진 않고 단순히 이렇게 뭐 방지턱 통과할 때 Z 방향으로 흔들리는 정도니까 플레인 모션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면 운동을 하는 강체라고 했을 때 요 A 지점의 속도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래서 어떠한 개념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좌표를 잡았어요. 글로벌 좌표계를. 그 얘를 어떤 기준점 B를 잡아요. 강체 내 기준점 B를 잡고 B의 속도 성분을 찾고 VB라고 하죠. 음, 그러면 이제 모든 세상의 모든 운동은 트랜슬레이션이랑 로테이션을 나눠서 볼 수가 있으니까 병진과 회전으로. 그래서 VB라는 속도로 A가 같이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A가 회전하는 성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죠? 내가 A의 속도를 기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B를 기준으로 A가 회전하는 건 뭐냐면 B에서 바라본 A의 속도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 속도의 개념이에요. 그죠? VA 슬래시 B가.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VB의 속도 성분이 있고 B에서 바라본 A의 성분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VA 슬래시 B는 VA에서 VB로 빼죠. 이 상대 속도의 정의입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이제 일반적인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외적을 해줘야 돼요. 외적을. 그죠? 좀 요거 간단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얘가 지금 회전 속도가 B를 기준으로 어떤 이제 로테이팅 프레임 같은 게 잡혀가지고 오메가로 돌고 있다. 얘가 오메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오메가를 이 상대
벡터, 상대 거리 벡터에다 외적을 해주면 VA 슬래시 B가 나와요. 요게 이제 예전에 한 번씩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VA의 속도 성분은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한다. 요겁니다. 속도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 가속도를 볼게요. 가속도. 가속도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어, 일단 VA의 선가속도가 그대로 따라오죠. 그죠? 그 트랜슬레이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선가속도 성분이 있고 B를 기준으로 A가 회전 운동을 한다고 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가속도 성분이 있을까요? 회전 운동을 할 때. B를 기준으로 A가 회전 운동을 해. 그럼 회전 운동 하려면 무슨 가속도가 있어요? 일단 원운동이라고 하면 구심 가속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노말 성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 A의 A 슬래시 B가 회전 운동이잖아요.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멀 성분이 있고 이게 이제 구심 가속도 성분이라고 이해하면 편해. 그 다음에 탄젠셜 성분이 있어요. 내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가속시켜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은 이 두 개의 가속도 성분을 나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모션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얘가 이제 우리가 원 운동을 따지면 R 오메가 제곱 성분이에요. 노말 구심 가속도. 그러니까 탄젠셜 성분은 R 알파 성분이에요. 그 알파가 이제 오메가 2 다시죠. 그래서 이제 R 알파 R 오메가 제곱 성분은 이렇게 W를 오메가를 두 번 외적해 주는 성분이다. 그리고 탄젠셜 성분은 알파를 이렇게 외적해 주는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지금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갈 건데 얘가 지금 요 플레인 모션이에요. 그죠? 강체가 이렇게 떠다니는 거야. 평면 중에. 그리고 A의 속도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다.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이런 거예요. 방금 전에 있었던 강체를 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빵. 방금 전에 있었던 강체를 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파리가 앉았어요. 내 파리가 빵 위를 이렇게 돌아다녀. 그럴 때 이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묘사를 할까? 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집중하고. 어, 저 여기 지금 이제 말하자면 어, 우리가 이제 물리 문제를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역진자의 운동이 있어요. 얘가 카트가 이렇게 속도 V로 가고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막 돌아요. 어떤 회전 속도로 돌아. 그러면 이 여기 진자의 운동을 묘사를 할 때는 앞장에서 배운 지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여기에 사다리차 같은 게 나와요. 여기에 막 사다리차가 있어가지고 얘가 막 길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야. 그럼 얘의 모션을 묘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가 이제 다음 단계.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이 빵 위에 파리의 개념이에요. 그죠? 요거 이제 수식이 복잡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좀 해줘야 돼요. 어, 자, 그래서 어떻게 얘를 묘사를 하냐면 어, 지금 빵 자체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잖아, 엄청. 여기 이제 로테이팅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스몰 XY. 그 고정된 라지 XY가 있고 빵의 어떤 B라는 고정 지점에 로테이팅 프레임이 박혀가지고 빵 자체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 빵 위에서 또 파리가 가속도 성분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의 파리가 A 위치잖아요. 근데 그때에 해당하는 그 빵의 위치를 P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P랑 A가 같아. 근데 막 0.1초만 지나도 파리는 움직이니까 딴 데 가 있어. 이게 되죠? 근데 요 P의 위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B를 기준으로 고정돼 있잖아요. pH는 B를 기준으로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앞장의 지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걸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VB 플러스 VP 슬래시 B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P의 위치를 순간적으로 내가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있는 게 VREL이에요. 그래서 이 VREL은 뭐냐면 어, 이 로테이팅 프레임을 기준으로 파리가 상대의 움직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V렐이라는 걸로 묘사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강체 위의 점, 고정된 P점의 속도를 먼저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로테이팅 프레임을 기준으로 파리의 움직임을 V렐이라고 묘사를 했다. 됐죠?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속도까지 넘어가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가속도도 일단 요 P 지점의 가속도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V렐에 의해서 발생하는 텀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 그래서 얘네들이 그 유명한 이제 코리올리 가속도라고 이제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코리올리 가속도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죠. 로테이팅 프레임을 기준으로 어떠한 상대 움직임을 있는 애를 또 묘사를 할 때 코리올리 가속도라는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을 했으면 이런 거는 한 번씩 좀 개념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이 차량의 움직임을 저희가 묘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제 수식만 딱 언급하고 넘어갈 거예요. 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차가 8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가 8이라고 생각해요. 빵이 아니라 8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차의 움직임을 이 검은 게 지금 타이어가 아니라 차예요. 얘의 움직임을 묘사를 할 때 앞에 있는 수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 앞에 있는 수식이랑 똑같아요. 대응을 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돌아가는 각속도가 있고 각속도 이제 오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이 오메가는 요레이시 되는 거예요. 그죠? 오메가는 요레이시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뿌사이 다시라고 돼 있잖아요. 오메가는 요레이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R 벡터가 있고 얘 CG의 중심을 묘사하는 R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이 회전 중심에 또 얘도 이제 거리가 되니까 거리 벡터가 되니까 얘도 이제 RJ로 이렇게 표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넣어가지고 묘사를 하면 어, 전개를 하면 최종적으로 여기 I 벡터, J 벡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AX 성분과 AY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F는 MA를 그냥 하려는 거야. 근데 A 성분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 성분을 구하려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했던 거예요. 그죠? 동력학이 정력학보다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A 성분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보시고 우리는 지금 횡방향 요 가속도 성분을 한번 갖다가 바이시클 모델을 유도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오늘. 그래서 차량 횡방향 가속도 성분은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 그래서 봤더니 어떠냐면 어, 이 스몰 y 투다 성분이 있고 이 스몰 y 좌표기에서 스몰 y 투다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레이세 제곱 그죠? R 오메가 제곱 성분이 있죠. R 오메가 제곱 성분. 그래서 얘네 둘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게 말이 되죠. 왜냐면 어, y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선 가속도에 회전하려는 가속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됐어요. 거의 다 왔어요. 한 5분 정도만 더 하면 되는데 우리가 키네틱스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자전거 모델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힘이란 건 뭘까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선회를 하잖아요. 어떤 힘이 이 선회를 만들어낸다? 코너링을? 그게 이제 FY. 그죠? 여기 횡방향 타이어 폴스라고 되어 있죠. FYF, FYR이 있어요. 이 롱기튜디널 다이나믹스처럼. 그래서 이 FY를 묘사하기 위한 모델이 필요하다. 타이어 모델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어, 이 횡슬립각 있다고 했습니다. 횡슬립각. 그래서 마치 저희가 FX가 자, FX를 람다의 그래프 개형을 보면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하다가 피크 찍고 이렇게 되듯이. 그죠? 얘를 FY로 보면 얘가 FY 되면 여기가 알파로 바뀌어요. 람다가 알파로 바뀌어요. 아까 횡슬립각. 얘도 선형으로 이렇게 증가하다가 피크 찍고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도 선형 영역이 있다 요거요. 그래서 그 선형 영역의 기울기를 저희가 나중에 타이어 할 때 제도를 할 건데
요 CF 코너링 강성이라는 변수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 말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파 F랑 알파 R은 앞에서 유도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까먹었겠지만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 묘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됐죠? 여기까지. 이게 식이 다 이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CFCR이라는 게 어, 횡방향 코너링 강성, 이게 타이어 성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시클 모델은 F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F는 요거잖아요. FY 두 개. 그죠? 저 오른쪽 그림에 봤을 때 FY는 두 개고 어, 얘 힘의 결과가 AY 성분. 그죠? 앞에서 구했던 AY 성분. 그래서 얘를 넣어주는 거야. 그럼 끝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어, 어, Y 방향 폴스 밸런스식과 그다음에 CG 기준 모멘트식을 해보는 거야. 왜냐면 CG 기준으로 우리가 로테이션 모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CG 기준으로 모멘트를 잡아보면 뒷바퀴에 작용하는 FY가 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그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앞바퀴에 있는 FY가 CG를 중심으로 나를 반시계로 돌리죠. 그죠? 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이 모멘트들의 합이 요 레이스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으로 바이시클 모델이 나오는데 어, 요 베타 닷이랑 감마 닷을 구해 보면 되는 거예요. 베타 닷이랑 감마 닷. 그럼 다 왔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까 횡방향 모션을 묘사할 때 세 가지로 묘사한다 그래서 VX, VY, 요레이. 그죠? 근데 VX, VY는 이 베타라는 성분에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요레이. 그래서 얘네 닷을 구하면 딱 예쁘게 이게 식이 정리가 돼요. 그게 이제 바이시클 모델인데. 그래서 뒤에 이제 식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베타 닷은 저희가 VX분의 VY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수 미분이 되죠. 그래서 분수 미분이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가정 이 VX가 느리게 변한다. 내가 회전을 할 거니까 VX는 느리게 변한다는 가정을 해요. 그래서 VX 다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VX 다시 0을 넣고 앞에서 구한 식들을 넣으면 이렇게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간단하지 않지만. 그래서 요 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어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제어에 활용하기 좋은 식이에요. 왜냐면 요 CFCR 이런 것들 매스 이런 거 다 콘스탄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VX를 컨스탄트라고 가정하라고 했잖아요. 이 짧은 순간에는. 그죠? 그래서 이게 마치 LTI 시스템처럼 돼요. 그죠? 그러니까 LTI 시스템이면 뭐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 나타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어 이론 넣을 수 있고 어 그래서 차량을 동력하고 공부하는 이제 석사과정 학생들이 요 바이시클 모델로 막 많은 걸 해요. 뭐 베타를 추정을 한다거나 베타는 우리가 차량에서 센서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레이스는 잴 수가 있고 그죠? 그럼 막 옵저버를 설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연구를 많이 한다. 됐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ESC나 토크 벡터는 이런 제어에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사실 조금 어려운데 좀 빨리 했어요. 그래서 한번 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복습을 좀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